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참 많이 깠는데요. 까도 또 깔게 나오는 우리 사기꾼 갠사기 대변인. 기자 질문에 대답도 잘 못하고 거짓으로 둘러댄 적이 하도 많아서 언론에서도 many lies, 젠사키란 소제목의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사기꾼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언론 브리핑에서 욕도 참 많이 먹었는데 드디어 퇴임하고 좌파들의 속을 MSNBC 앵커로 옮겨가게 됩니다. 젠사키는 I'm gonna circle back로 유명하죠. circle back, 말 그대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소리인데 조금만 어려운 기자들의 질문이 터져 나오면 항상 I will circle back 해댔습니다. circle back 메들리 한번 볼까요? I'll circle back if there's more I can share with you. But I'll circle back with you if there's more to convey. I'll have to just circle back with you. I will have to circle back on that one. That's an excellent question, but we'll circle back. I'm happy to circle back, but I'll have to circle back with you on it. It's a good question. I often note I'm going to circle back. I hate to disappoint conservative Twitter, but I am going to circle back on a number of things. 어떠십니까? 제가 젠사키 언젠가 흉내도 내보려고 가발도 준비했었는데 이제 못할 것 같아서 살짝 아쉽습니다. 잠깐 지적하는 분들께 간만에 웃음 선사해 드릴까요? 잠깐만 계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바이든은 지난 5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 후임으로 카린 장피에르 수석 부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장피에르는 첫 흑인 백악관 대변인이 됐는데요. 그냥 흑인이 아니라 성소수자입니다. 그냥 여자와 결혼한 레즈비언이란 소린데요. 스스로 성소수자임을 공개한 사람이 백악관 대변인 오른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 공직자 구성에 미국의 인종과 민족, 성별을 고루 반영해야 한다는 바이든의 미국을 닮은 정부 철학을 반영한 인선이라는데요. 네, 그냥 아무 말 않겠습니다. 바이든은 성명을 통해 장피에르 임명을 발표하면서 카린은 이 어려운 일에 필요한 경험, 재능, 성실함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미국 국민을 위해 하는 업무에 대해 소통하는 데 있어서 선두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카린은 나와 현 정부를 대변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젠사키보다는 강력한 대변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하도 한심해서 말이죠. 자, 아무튼 사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장피에르를 소개하면서 이 역할을 맡는 첫 흑인 여성이자 첫 LGBT가 될 것이라면서 대표성은 중요하며 그가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열심히 일하고 큰 꿈을 꾸면 진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환상적이다, 축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축하만 해, 축하 안 하면 재미없어 라고 말하는 듯 한데요. 한편 장피에르는 이 자리에 서게 돼 영광이라면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임명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단에 서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국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장피에르는 이름처럼 미국인은 아니고 프랑스령 중남미에서 온 흑인 이민자입니다. 1977년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령 마티니크에서 태어나 5살 때 부모와 함께 뉴욕 퀸스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공부는 잘해서 뉴욕 공대를 거쳐 컬럼비아대 대학원을 마친 뒤 뉴욕시 정부에서 일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당연히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했고요. 동남부 지역 정치국장을 지냈으며 오바마 1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백악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16년 진보 성향 시민운동 단체인 무본에서 선임 고문 겸 대변인을 맡아 트럼프 대통령 낙선에 앞장선 아주 몹쓸 좌파 딸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백악관에 눈에 든 건 지난 2019년 6월 무본이 주최한 포럼에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무대 위로 뛰어든 시민의 공격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해리스를 보호하면서입니다. 장피에르가 버텨준 사이 해리스의 남편인 더그 엠호프 변호사가 무대로 뛰어올라와 공격자를 제압한 일화가 있는데요. 몸을 잘 써서 부통령 눈에 든 거죠. 미국에서도 성공하는 데는 대체로 이렇게 운이 따라야 합니다. 그 후 그녀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해리스 부통령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부통령 후보로 낙점되기도 전에 장피에르가 비서실장으로 내정될 정도로 캠프 내에서 신임을 얻었다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석 부대변인으로 백악관 공보실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대변인 일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됩니다. 잘못해도 흑인 레즈비언인데 당연히 비판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다들 살살 다룰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 새끼 사키 대변인은 5월 13일까지 근무합니다. 이후 MSNBC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로 옮길 예정인데요. 사키 대변인은 지난해 취임 초부터 원래 대변인을 1년간만 맡을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무튼 장피에르도 겐사기처럼 기자 질문에 참 대답을 못하던데 그녀도 제대로 대변이나 늘지 아니 대변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화끈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의 잔혹함, 악랄함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근원인 멕시코 마약 조직 문제만 해결돼도 불법 이민자도 크게 줄어들고 세계 평화가 어느 정도 확립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데 정작 아무도 그 해결 방법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대통령이 실제로 2020년 당시 미사일을 쏴 멕시코 마약 제조 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 10일 출간을 앞둔 자신의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말문이 막혔던 몇몇 순간 중 하나라고 당시를 묘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말문이 막히긴 뭐가 막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시원스러운 솔루션이라고 할 말을 잃었던 거겠죠. 보도에 따르면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을 유지한 채 멕시코 마약 제조 시설을 미사일로 폭파해 마약 카르텔을 싹 쓸어버릴 수 있는지 물어봤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패트리엇 미사일 몇 발을 쏘고 제조장을 조용히 없애면 된다며 아무리 우리가 한 줄 모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는데요. 그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면 농담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스스로 마약 문제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인으로서 수많은 상류층들의 마약 문제를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멕시코 마약이 지속해서 미국 남부에 유입되는 것을 정말로 불편해했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에 최소한 2번 이상 미사일 공격 구상을 언급했으며 멕시코는 그들 나라에 대한 통제력이 없다는 말을 곁들이기도 했다고 에스퍼 전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역시 대통령답다는 생각과 그럼 정말 마약 문제는 해결됐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슈 24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하단에 보면은 땡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후원 많이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광고 시청도 꼭 부탁드리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계속 의자가 돌아가네. Hello, I'm 겐사기. Oh yeah, okay. Oh, I will circle back. I will circle back. Okay, okay. I will circle back. I will circle back.